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가 한인 사회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정치적인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한인 정치적 신장을 위한 한인 정치적 발족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단체를 주도하는 ILF의 김구 이사장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아주 오래전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 ILF 단체를 네. 설립하느라고 바쁘셨나 봐요. 다소 조금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 ILF, ILEF란 말이에요. 네. 네, 제가 IL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재단은 어떤 재단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로서는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ILEF에 대한 일단은 용어 설명을 좀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LEF는 사실 두 개의 기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LEF UN NGO하고 또 하나는 ILEF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해서 ILEF PAC. 근데 ILEF UN 경제사회이사회 속 NGO는 사실 2011년도 8월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유엔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후 10년 해서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에 예. 네, 준비를 했군요. 예. 그래서 그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그 옹호와 대변 역할을 쭉 해왔었고, 그리고 NGO는 주로 이제 중남미, 아시아, 유럽 쪽 그 소수민족의 미국에 있는 또 우리 한인동포는 물론이고 해서 사법기관들과의 MOU를 체결해서 쭉 행사를 해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팩은 지난 2023년 6월이죠. 불과 한 몇 개월 전인데 저희가 NGO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내에 연방 정부하고 정치 이 단체와하고 어떤 협업 관계가 가교 역할이 안 되면은 이 이데아가 크더라도 그걸 실천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팩이란 단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하. 예. 그렇게 해서 네. 시작이 또 됐군요. 예. 근데 거기 슬건이 아주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네. 맞습니다. 미래. 네네. 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가 예. 바라는 슬건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슬건을 갖게 되셨나요? 이거 슬로건은 사실 유엔에서 네. UN 2030 공식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곳. 예, 그게 유엔의 공식적인 슬로건이라서 저희는 이제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인구라든지 환경, 지구, 번영, 복지 이런 데에 유엔의 이념과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예. 또 설립의 배경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특별히 이제 정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그 차세대 리더들을 좀 발굴 육성을 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을 시키는 어떤 도약의 발판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었고요. 또 한면은 또 소수 민족들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도 무지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 더불어서 한인 경제의 또 활력화에도 일조를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라든지 한국 이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수민족인 한인 동포가 국격에 맞는 그 권위 신장을 받도록 하는 인권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네. 이 양국 간에는 또 외교 안보도 있고, 그렇죠. 국익 안보도 있고, 또 경제 안보. 더 나아가서는 요즘 들어와서 이제 과학기술 동맹이라 할 정도로 이 분할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는 물론이고 해외 모든 동포 사회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네네. 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이러한 팩이 한국 정부,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고국에도 예. 고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팩의 활동이 시작이 되겠군요. 예. 당연히 그럼 그렇습니다. 팩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또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하지만 일반인들은 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아일레프에서 만든 네. 이번에 팩은 수포 예. 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수포 팩이라는 것은 뭔가요? 슈퍼팩이 개념이 사실은 그 미국 정치사에서도 이렇게 정립이 된 건 아니었었고요. 네.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2012년 1월하고 3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12년 1월의 판결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노주에서 정치 목적을 통해서 지출하는 어떤 행위가 일부가 불법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일을 이제 이슈를 한 거죠. 슈를 했더니 연방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이게 수정헌법 1조에 이거는 위반이 된다. 이 표현의 자유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슈퍼팩이라는 그 용어가 어떤 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슈퍼팩의 개념은 기존의 무한한 정치 자금을 모금을 해서 무한하게 지출할 수 있는 그거를 허용하는. 네. 그래서 그 당시 2012년 3월에 연방 대법원 그 순회 판결에서도 무제한 모금과 무제한 지출을 허락을 했거든요. 아하.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일반 팩하고는 다르게 이제 개념을 정의한 게 슈퍼팩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얼핏 예. 듣기로는 슈퍼팩을 만든 분이 네. 한 분 네. 세계적인 투자자로 예. 유명한 소로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분이 만들었던 것으로 한번 기억이 나는데. 네네.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이 금융 투자 전문가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뭐 미국 3대 내에서도. 투자가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분께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2004년도 그 현재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 네. 이 재임을 맡겠다고 그래서 소로스 팩을 가지고 저 사람의 이 재선을 막는데 내 인생에 전부에 초점을 걸겠다. 아하.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월 달에 올해 이제 6월에 언론에 나왔는데 그 삼남한테 자기 조지 소로스 그 회사를 다 후계자한테 넘깁니다. 그런데 이 삼남 알렉산더가 슈퍼팩을 관장하는 또 위원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 또한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민주당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성평등이라든지 낙태 문제 이런 진보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정치적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화당 이게 당을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는 이게 이 소로스팩이 슈퍼팩이 얼마쯤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수백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한 1억 2천만 불 뭐 그렇게 1억 상회한다고. 2천만 불이요. 예,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액수네요. 예. 1억 2천만 불이면은 예. 한 1,500, 1,600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네. 슈퍼팩의 규모가 엄청나죠. 그 정도로 큰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네, 슈퍼팩이군요. 예. 이러한으로 우리 그 ILF의 예. 재단에서도 그런 슈퍼팩을 네.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결국은 자금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이걸 누가 후원하느냐. 이 엄청난 예.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거부는 가능한 얘기지만 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팩에서 보면은 슈퍼팩의 경우에는 이제 무제한 모금하고 지출을 하고 네. 일반 팩의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한테 직접적으로 그 후원하는 그런 기금의 성격이 틀린데요. 네. 우리 일반 그러니까 연방 국세청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서 코드 넘버를 부여합니다. 그를 501C3하고 501C4라고 하는 이 넘버를 규정하는데 그 C3 같은 경우는 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저희로 보면은 NGO 팩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C4 같은 경우는 이 팩, 국내 팩이 해당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는 인터내셔널, 하나는 도메스틱이 있는데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국제적으로는 어느 국가의 어느 시민이든 다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501C 3, 예. 4는 비영리 기관에만 국한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가 그게 않군요. 다 비영리라고 하는 그 단체로서 기관이면서도 예. 폐계도 그게 적용이 되는군요. 예, 폐기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팩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스틱용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 미국 기업, 미국 노조 단체 이런 데서 이제 후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상과 정치적인 이게 성향이 같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 올린 조지 소로소의 그런 팩처럼 무제한적으로 광고 홍보를 통해서 무제한적으로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일반 팩하고는 다르게 네네. 무제한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다. 그 예. 리밋이 아닌. 예. 그런데 그런 예. 것을 네. 뭐 잘못 우리가 알기로는 리밋이 있는데 냈다가 네네. 봉변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뭐 벌금 내고 또 예.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거 하니까 기시감이 떠오르는데요. 네. 1900제 기원은 76년도 10월 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박동선 사건이라고 일명 아, 기억하죠. 네네.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게이트라고 일명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한국 정부하고 박동선 씨 중부에서 개인적으로 그 상하의원 전현직을 중심으로 32분에 대해서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팩의 형태는 일단은 책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현금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불법 자금으로서 이게 수수가 됐는데 모든 팩은 책으로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불법성, 부도덕성은 사실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금에 오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음. 그게 저희가 이제 FEC에도 저희 슈퍼팩도 3개월에 한 번씩 수입과 지출, 사용 내역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FEC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FEC에 저희 ILF 슈퍼팩을 치면은 그게 다 현황에 나와 있어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뭐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뭐 우리가 그냥 정치 후원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사용 지출 내역을 네.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상과 이념과 어떤 네. 방향이 이제 저희 팩하고 저희 재단의 어떤 성향하고 맞다라고 하면 보통 기부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의 이 기본 방향에 맞게 저희들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금을 받으면 일단 저희 내부에서도 그 독립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그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운영회에서 저희들한테 기부했던 분들의 그 사상 이념 정책, 네. 그다음에 저희하고도 그게 이제 뭐 컨셉이 됐을 때 저희 운영회에서 그러면은 방향성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 이제 올해도 네네.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뉴저지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네네. 쪽만 하더라도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출마를 했고 네네. 또 친한파 정치인들도 많이 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도 좀 뭔가 정치 후원금을 예. 내는 네네. 후원하는 네네. 어떤 그런 활동도 이루어지나요? 예, 그거를 원래 처음에 그 컨셉 완 단계에서 네.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주로 우리 한인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곳에 15분이 민주공화당 후보로서 마지막 그 등록이 됐어요. 네. 이번 11월 7일 날 주지사, 시장, 뭐 시의원들, 카운티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저도 미국에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체류하는 숙소에 이 시장 후보자 명단 네. 뭐 이렇게 다 꽂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아마 캠페인이 상당히 홍보가 되는데 저희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리 한인이 15분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치적인 외형력, 신장 그런 게 상당히 광폭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분들이 당선을 하게끔 하는데 기여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네. 힘이 모아져서 결국은 그들을 네. 후원하고 네. 그들이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우리의 삶은 정치와의 절대적인 네. 관계라고 볼 수 있네요. 네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바로 이번에 핵심을 예, 말씀드렸습니다. ILF의 예. 재단 설립도 바로 네. 그런 취지인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종차별, 우리의 권리 이런 것들을 네.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예, 예. 우리가 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근데 이건 동포 사회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국 정보와도 외교적인 문제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좀 아까 말씀을 저한테 주셨듯이 가교 역할이 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국 정부의 경우라고 해서 저희는 팩 자체가 일단은 이게 정치 중립 지향적이고요. 어떤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지 현 정부가 하나의 좀 풀어나가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바이든 정부의 2년 차에 같이 모든 동맹 관계가 맺어졌거든요. 외교라든지 안보, 대북, 통일, 심지어는 뭐 전기자동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과학기술 동맹 이렇게 맺어졌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을 바라봤을 때 내년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예. 내년에 대선이 있죠. 네네. 내년 11월 5일하고 6일 날 음.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그 이전의 사례를 들면은 지난 정부였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가구 역할을 하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한테까지 이제 문의 왔었던 게 정부하고의 또 바이든 정부 인수위하고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네. 결국에 이제 민간 외교를 하는 일반 팩이라든지 일반 단체를 통해서 그때 국회의원 네 분께서 한반도 TF라고 해서 오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요. 그 워싱턴에. 그런데 이제 소기의 성과의 달성은 못 하셨는데 좀 더 치밀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일주일간의 기간이 바이든 정부하고 상당히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포인트가 됐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내년 미국 대선에서 네. 한국 정부도 분명히 어떤 이제 강력한 인맥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팩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정치에 늘 몰입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국회의원이 바뀌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한미 외교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구축이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장기간 동안에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팩이 촉매지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요. 예. 우리가 무슨 뭐 외교적인 것은 뭐 잘합니다만은 네네. 미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네. 뭐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만은 예, 예.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것이 있는데 네.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원만하지만은 경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 네. 가지 우리가 맹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예, 이런 예,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정책이다 네. 보니까 우리가 한국의 네, 네. 경제가 큰 흔들리고 네, 네.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예, 예.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의 네. 정치적인 관계 예, 또 예. 팩의 가교 역할이 네, 네.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예.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경제계의 네. 관계자, 예, 예. 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좀 생각이 나는 예, 느껴지는데요. 네, 네.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이 팩을 만들기 전에 일종의 시장 조사라고 할까요? 과연 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도 제가 방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북미 코트라 본부 관계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그다음 심지어는 캐나다까지 다녀와서 우리 한인회 그 관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지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께서 가장 또 관심이 되었던 그 양자과학기술 그런 또 국가 간 MOU도 체결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느꼈던 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도 있고 기업이 결국은 양국 간의 가기 위해서 가장 큰 동맹의 또 한 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업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한국의 전경련이 다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국경제연합회로 한경련으로.
그렇습니까? 예, 예. 음. 근데 이제 미국을 가장 또 잘한다고 하는 음. 그 풍산그룹 유진 회장께서 거기 회장님이 되셨어요. 미국 경제인 단체하고 미국 경제는 가장 또 해박하다고 국내에서는 알려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9월 20일 날 그 코리아 소사이티 주관으로 그 예. 상을 탔죠. 예, 예, 뭐 구자열 벤플리트 상인가 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예.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예, 예. 어허. 맞습니다. 그래 구자열 네. 그때 한국무역회 회장께서 오셔가지고 탔는데 음. 한국의 양대 산맥이 이제 한경련하고 한국무역협회잖아요. 그분들이 미국 중심의 이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폐계 역할도 분명히 더 커지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벤 있습니다. 플랜트 상이 이게 그 예. 대단한 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상이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벤 플랜트 장군께서 네. 그 한국전에 참전하셨죠. 그렇죠. 예, 그때 그 무공을 기리기 위해서 네. 한국과 미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가장 네. 성공적으로 많이 했던 공헌한 예, 공헌한 분들을 음. 아니면 또 단체를 선정해서 매우 하는데 선정하는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탄 예.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예, 큰 영광이고 네네. 미국의 노벨상이라고도 해요. 네, 아 뭐,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상을 우리 한국에 구자열 그 무역협회 회장 LS 구자열 회장이 네, 수상한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 예, 아마 한국의 대통령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어느 대통령이 얼핏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예, 자 뭐 그 얘기가 이제 좀 뭐 얘기가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네, 네, 네. 아무튼 이 폐근 하면은 네. 우리가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 네. 하면은 유태인 아닙니까? 저희들은 네.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예. 늘 우리는 어떤 그 롤 모델을 유태인을 하는데 네, 네, 사실 유태인이 하는 그 성공적인 사례를 네.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 ILF의 출범은 예. 바로 그 유태인의 성공 사례의 시작을 길을 가고 있는 것, 네. 문을 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도 좀 남다른 각오로 네. 이번에 출범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폐계 역사를 좀 훑어봤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 모범적으로 따라가야 될 사례이고 해서 근데 유대인은 사실 미국 그 독립 운동 때부터 건국 때부터 시작해서 뉴욕 맨하탄 건설의 주역이었어요. 그렇죠. 예, 또 월스트리트 들어오면서 금융으로도 음. 예, 중심을 잡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분야가. 근데 그분들이 1947년도에 한 7분이 모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하자. 그래서 그 확산된 게 1954년도 에이펙으로서 정식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폐기인 거죠. 예, 예, 이걸 푼다 그러면 이스라엘 폴리티컬 예, 액션 커뮤니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커미티? 예. 그게 네. 아메리카, 정치활동 예, 이스라엘, 정치활동 의원이란 얘기죠. 예, 거기는 여기 좀 그렇죠.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를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음. 퍼블릭 어페어 커미티라고.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때는 이제 팩 이런 관점보다도 이제 자기들 공공 문제,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주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중간에 이 얘기를 이제 끼어드는 것이 예, 예. 팩 하니까 어떤 분들이 맞습니다. 이 팩이 무엇인가 얼굴 바르는 팩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정치 활동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네, 맞습니다.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예, 예, 예. 우리 동포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계속 팩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팩이 무엇인가 네, 네. 정치 활동이란 얘기죠. 예, 예, 네. 예, 예. 그래서 53년도에 이제 공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2023년도면은 70 거의 80년 역사가 그렇죠. 이제 80년 돼가잖아요. 가까이 됐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주장하는 게 미국에 있는 유대인을 위한 팩은 없다. 음. 다 팩이 모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에이펙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반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몽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친이스라엘 활동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 참 놀라웠던 게 어떻게 그런 맥락이 지금까지도 흘러왔는가 했는데 그 연례 그 총회를 하더라고요. 매년 상반기에. 그 이스라엘 팩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마지막 피날레를 할 때 롤콜 행사라고 한 200여 명의 미국의 상하이원 중에서 활동하신 분 중에서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에이펙에 가장 우호적으로 활동했던 분을 호명을 한답니다.
제가 직접 이제 거기를 가보질 않아서 저도 언론에 접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가면은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 주에 돌아가서는 유대인 기금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호명되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 역사 중에도 또 재밌는 게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께서 2009년 부통령 시절에 그 에이펙 총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정치 인생의 그 거의 38년을 레리 와인버그라고 하는 에이펙 전 회장이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상원의원으로서 등단할 때부터 이스라엘 그 에이펙이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 한 52년 전 건데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을 7번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 이 예. 에이펙의 예, 힘은 예, 대통령까지도 움직이고 예. 또 미국 정치인 어떤 누구도 네네. 움직이게 되고 네. 또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예, 예. 그래서 이들이 목표를 세우면은 네.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기구가 에이펙이다. 네, 맞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 한 말씀 더 올리면은 하원 그 지구가 미국 하원이 43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435명이죠. 예, 예. 거기 지구에 에이펙 조직이 다 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뉴욕에 이제 미국에 한 650여만 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2만 명은 그냥 당으로 보면 진성당원이고요. 그다음 100불 이상을 내시는 분들이 한 30여만 명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동원력이라든지 조직 동원력은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참 그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예. 부럽죠. 근데 네, 그들도 오늘날의 그 네. 미국에서 주이시라고 하죠. 예, 예, 예. 그 민족이 이렇게 영향력을 갖게 네, 된 것은 우리 지금 ILF의 시작처럼 네, 네, 8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우리도 80년 후를 위해서 예, 예,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네요. 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예, 우리도 네. 할 수 있다라는 예, 예. 우리도 해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중대한 네, 재단을 설립을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매우 보람도 있고 예, 예. 희망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네, 네. 그걸 왜 해라는 소리도 많이 듣지 않으실까. 네. 하지만 누군가는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예.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이제 며칠 후에 네, 또 리셉션 파티를 예, 예. 하죠. 시작을 하죠. 예, 예. 음, 저희가 9월 28일 날 음. 추석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예. 추석 날이네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뉴저지에서는 이제 저희 ILF 팩의 그 오프닝 리셉션이 되는 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한테는. 저희들은 우리 한인 동포 중심으로도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민족의 일부 대표들도 모시고 그래서 타운홀 미팅처럼 그다음에 토크쇼 형식으로 가벼운 주제로 잔치 자리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0여 분을 저희들이 정중히 지금 모시고 그 행사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많은 애로움이 있지만서도 그다음에 또 아까 사회적 그 참여를 하시는 기업 중에 뭐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예. 네네. 우리가 LS, 참여해서 네. 감사한 단체는 말을 해도 되죠. 예, 예, 그래서 LS 전선에서 미주 본부에서 모든 걸 행사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렇습니까? 예, 해서 저희들은 너무 뜻밖의 일이었었고 또 이런 신생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줬다는 게 대해서 이제 기업의 참여가 이제 조금씩은 인지도를 넓혀가지 않을까. 고맙네요. 네. 이제는 감사합니다. 왼손도 알고 오른손도 다 알아야 예.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종기방송은 아닙니다만은 네, 시작은 네,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나중은 장대하리라. 꼭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단체를 발족하면서 네,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을 했었을 텐데 네, 네.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작은 소망들은 현재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람되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에 갖는 소망은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재단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도 생명체가 있잖아요. 네. 우리 이 신체, 이 생명의 피가 흐르고 뭐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 4대강에서 이렇게 탄생했듯이 이 단체에도 생명이 흐르는 피를 넣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 2개, NGO하고 팩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삶 현실의 주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면은 1년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하다가 저희가 미랄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희생이 되면은 또 다른 세대가 와서 희생이 돼서 유대인이 80년에 70년의 역사라면 저희들은 한미동맹 금년이 7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최소한 70년에서 100년 이상 가는 조직으로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려고 우리 멤버들끼리 각오가 다져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은 예. 그 작은 나비의 몸짓이 네네. 큰 나중엔 독수리의 네. 몸짓으로 네네. 하늘을 날을 수 있는 우리 한인 사회의 네.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네네. 초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성원과 응원 드리면은 아이레이프 팩은 저 팩은 우리하고 늘 가까이 있는 팩이구나. 생동감 있는 현장감 있게 저희들 또 모토가 하나 있는데 함께 늘 동행하고 함께 늘 행동한다. 네. 그 모토로서 늘 가까이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 들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래에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몸짓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